꿈다운 라디오, 꿈다운 새벽 책방, 오늘도 기분 좋게 시작합니다. 네, 읽어주세요. 플로로그. 보도세프의 이기는 습관. 플로로그. 당신은 당신 안에 현재 삶에서 드러난 것보다 더 많은 잠재력이 숨어 있다고 생각하는가? 기회를 얻지 못했을 뿐 언제든 폭발할 능력이 베일에 가려져 있다고 생각하는가? 위대한 물리학자 알버트 아인슈타인은 이렇게 말했다. 모든 아이 안에는 천재가 숨어 있다. 이 말을 인용해 나는 당신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싶다. 사람은 누구나 위너의 삶을 살 권리가 있다. 젊은 시절 나는 그 무엇보다 성공과 행복에 이르는 공식을 알아내고자 했다. 그로부터 몇십 년의 세월이 흐른 현재 마침내 나는 알아냈다. 성공과 행복을 보장하는 공식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답을. 삶에는 너무나 많은 변수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렇다. 삶은 매 순간 변화한다. 다만 수십 년 전의 청년 시절부터 작년에 이른 현재까지 변하지 않는 것이 하나 있다면 인생의 매 순간 끊임없이 힘겨운 상황들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그럴 때마다 나는 성공과 행복이 이루고 쉽게 빠른 길을 탐색하기보다는 다음의 간단한 질문을 던진다. 내가 나의 유일한 코치라면 지금 나에게 무엇이라고 조언할 것인가? 질문을 던지고 나면 천천히 답이 떠오른다. 그리고 늘 깨닫는다. 내가 답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것을. 나와 마찬가지로 당신도 이미 답을 알고 있다. 당신에게는 위너의 삶을 살 권리가 있다. 다만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있을 뿐이다. 세상에서 가장 큰 행운이 무엇인지 아는가? 내가 내 자신의 코치가 되어주는 것이다. 그 누구도 아닌 내 자신의 목소리를 마음속으로 들으면 내가 올바르게 나아가고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된다. 자신을 믿지 않는 사람, 자신의 목소리를 신뢰하지 않는 사람이 성공하는 경우는 없다. 이 책은 자신의 내면에 귀 기울여 탁월한 성공과 지혜로운 삶을 얻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소개한다. 타인이 만든 법칙과 길, 이정표가 아니라 오롯이 자신의 목소리를 따라간 사람들의 경이로운 습관들을 담고 있다. 나는 그들을 위너라고 부른다. 그들에게 승리하는 삶을 선물한 생각, 행동, 습관과 루틴을 깊이 들여다보고 실행하면 당신 또한 위너의 자격을 갖추게 될 것이다. 위너의 삶을 따르라는 것이 아니다. 위너가 되라는 것이다.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세상에 유감없이 보여주어라. 이 책이 지혜로운 동행이 되어줄 것이다. 보드세프. 첫 번째 습관, 결정을 내려라. 작은 개울이 흘러 어느 날 거대한 사막의 입구에 이르렀다. 그곳에서 작은 개울은 문득 낯선 목소리를 들었다. 멈추지 말고 계속 앞으로 나가렴. 하지만 작은 개울은 미지의 세계와 마주치는 것에 겁이 덜컥 났다. 작은 개울은 더 많은 물을 자기 안에 담고 싶었고 더 멋진 삶을 살고 싶었지만 그와 동시에 새로운 변화가 생기는 삶이 두려웠다. 위험 부담을 감수하면서까지 도전하고 싶지는 않았다. 그때 답시 침착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네 안에 어떤 잠재력이 존재하는지 확인하는 유일한 방법은 새로운 세상으로 한 걸음 내딛는 거야. 이미 알고 있는 세상에서는 이미 알고 있는 삶만이 가능할 뿐이지. 새로운 길이 두려운 것은 멀리서 바라만 보고 있기 때문이야. 삶은 멀리서 감상만 하는 풍경이 아니란다. 진정한 삶은 풍경 안으로 한 걸음 들어가는 도전이란다. 용기를 얻은 작은 개울은 계속 전진하기로 결심했다. 하지만 결심을 행동에 옮기는 것은 만만치 않았다. 사막 한복판으로 나아갈수록 점점 햇빛이 용광로처럼 뜨겁게 내리쬐었고 결국 작은 개울 안의 물이 모두 증발하고 말았다. 수증기가 된 작은 물방울들은 위로 올라가 대기 중에 모였다. 작은 물방울들은 그곳에서 구름을 이루며 사막 위를 흘러갔다. 며칠 후 구름은 사막을 지나 넓은 바다 위에 이르렀다. 그곳에서 비가 되어 바다 위에 내려앉았다. 작은 개울은 이제 꿈꿔온 멋진 삶을 살게 되었다. 작은 개울은 파도에 몸을 맡긴 채 미소를 지며 자신에게 속삭였다. 축하해. 몇 번이나 나는 내 존재 형태를 바꿀 수밖에 없었지만 결국 내가 가장 원하는 내가 되었구나. 누구나 변화를 갈망한다는 말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사람은 변화를 두려워한다. 결심은 대부분 작심삼일에 그치고 변화의 발걸음을 되돌려 원상복귀하고 만다. 변화가 있어야만 새로운 삶과 성공이 가능하다는 답은 이미 알고 있다. 하지만 답을 아는 것과 그 답을 삶에 적용하는 것 사이에는 하늘과 땅만큼의 차이가 존재한다. 우리는 왜 변화에 실패하는가? 결정을 내리는 것을 힘들어하기 때문이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자신의 결정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변화를 위해 숙고 끝에 하나의 결정을 내린 다음 우리는 이를 즉시 실천에 옮기는 대신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며 조언을 얻는다. 내가 내린 결정이 과연 옳은가? 내 결정이 정말 최선인가? 친구, 직장 동료, 상사, 선배, 멘토를 찾아다니며 그들의 조언에 따라 결정을 쉽게 번복한다. 처음부터 누군가가 말려주기를 기다린 사람처럼. 변화를 원할 때는 냉정하게 자신에게 물어보라. 나는 지금 이 상태에 계속 머물고 싶은가? 아니면 성장과 긍정적 변화를 진심으로 원하는가? 후자라면 먼저 결정을 내려야 한다. 그리고 그 결정을 즉시 실행에 옮겨야 한다. 결과가 잘못될까봐 망설이다가 인생을 끝마치고 싶지 않다면 멀리서 바라보는 풍경 감상자에게는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풍경을 변화시키겠다는 결정을 내린 사람에게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 뻔한 삶이 아니라 어떤 일도 일어날 수 있는 삶을 선택할 때 우리는 비로소 가슴이 뛰고 흥미진진해진다. 결정은 떠난다는 뜻이다. 독일어로 결정을 의미하는 단어. 이거는 어렵네요. 이별을 의미하는 표현이 내포되어 있다. 그렇다. 결정은 무엇인가를 떠나는 행위를 뜻한다. 내가 만난 위너들은 이렇게 말했다. 사람들이 의사결정을 어려워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떠날 생각이 없기 때문이다. 삶에서 중요한 결정을 내린다는 것은 여러 개의 보기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다. 그 결정을 위해 내가 무엇을 내려놓아야 하는지를 정확하게 아는 것이 중요하다. 위너들의 말을 계속 들어보자. 결정은 곧 결단이다.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은 대부분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하고 하나를 떠나는 결단의 형태를 취한다. 다시 말해, 과거에 붙들려 있을 것인가, 새로운 미래로 나아갈 것인가다. 과거의 연인을 못 잊어 허우적거리는 사람은 변명한다. 과거를 못 잊어서가 아니라 아직 새로운 인연을 만나지 못해서 그럴 뿐이라고.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다. 그는 과거 속을 배회하는 결정을 했기 때문에 새로운 인연을 찾지 못한다는 것을. 과거에 젖어 있어 새로운 인연이 계속 찾아와도 이를 알아차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인생을 바꾼 사람들의 이야기 속에는 어김없이 변화에 성공하게 된 결정적 계기가 담겨 있다. 평범한 삶을 살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새로운 삶으로 도약하게 된 결정적 계기는 무엇인가? 운이 좋았을까? 물론 일정 부분 그랬을 것이다. 하지만 그들을 새로운 변화로 이끈 결정적 계기는 평범한 과거를 싹 지웠기 때문이다. 평범함 속에 파묻혀 있던 새로운 기회의 입구를 발견했기 때문이다. 중요한 결정에 필요한 것은 천재적인 전략과 통찰, 탁월한 선택이 아니다. 이별하는 용기다. 손에 쥔 돌을 놓아라. 아프리카에서 원숭이 사냥꾼들은 먼저 직경이 6cm 정도인 나무 구멍에 달걀 크기의 돌을 집어넣는다. 사냥꾼은 의도적으로 매우 비밀스럽게 행동한다. 그러면 원숭이들이 멀찌감치 떨어져 사냥꾼을 관찰하고 있다가 호기심을 보인다. 사냥꾼이 나무 구멍에 돌을 집어넣고 난 후 몇 미터 뒤쪽으로 물러난다. 그 즉시 원숭이가 나무에 다가와 구멍 안으로 손을 집어넣는다. 원숭이는 돌을 잡은 손을 구멍 밖으로 빼려 한다. 하지만 돌이 움켜쥔 상태로 손을 빼기에는 구멍이 너무 작다. 돌만 포기하면 쉽게 손을 꺼낼 수 있지만 원숭이는 좀처럼 손에 쥔 것을 포기하지 못한다. 그래서 사냥꾼이 원숭이 위에 자루를 뒤집어 씌워 간단하게 포획한다. 작은 구멍 안에 움켜쥐고 있는 돌, 그것이 곧 당신의 과거다. 오랫동안 그렇게 돌을 움켜쥐고 있노라면 자연스럽게 그렇게 불편하고 어색하고 비합리적인 포즈가 익숙해진다. 나아가 돌을 놓은 다음 구멍에서 손을 빼면 어떻게 될지 점점 두려워진다.
이런 상황에서 당신은 줄곧 생각한다. 인생에서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가? 꿈을 이루려면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한 손을 구멍 안에 둔 채 다른 손으로 턱을 개고는 끊임없이 생각에 잠긴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생각에 잠긴 채 천천히 자루 속으로 머리를 밀어넣는다. 26대 대통령 시어도어 루스벨트는 이렇게 말했다. 승리도 패배도 없는 회색지대에서 기쁨도 슬픔도 느끼지 못하는 지루한 유령들 틈에 끼어 있기보다는 가끔은 실패를 겪더라도 위대한 일에 도전하고 빛나는 승리를 자축하는 편이 훨씬 낫다. 월드컵 축구 경기를 생각해보자. 강팀과 맞붙은 약팀이 어떻게든 패배만을 모면하려고 전력을 다하는 경기처럼 지루한 것이 또 있던가. 틈만 나면 드러눕고 걷어내는데 급급하고 자기 진영 페널티 구역 안에 모여든 선수가 들어와 이내 전술 수비를 펴는 팀의 경기가 얻을 수 있는 것은 야유뿐이다. 하지만 강팀에게 승리한 약팀의 예는 스포츠 역사에서 수도 없이 많다. 그들도 오직 지지 않으려고 싸우다가 행운 같은 승리를 얻었던가? 그럴 리 없다. 그들은 이기기 위해 싸웠기에 이겼을 뿐이다. 위너들은 말한다. 승리와 패배는 인간이 통제할 수 있는 결과가 아니다. 다만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지루한 삶을 살 것이냐, 지루한 삶을 참지 않을 것이냐다. 먹고 사는데 급급한 사람은 먹고 살 만한 삶을 산다. 성공한 삶을 위해 노력하는 사람은 성공한 삶을 산다. 그것뿐이다.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가능성을 극대화하는 것이다. 변화할 가능성, 성공할 확률을 높이는 노력과 행동이다. 원하는 것을 얻은 유일한 길은 원하는 것을 얻은 확률을 높이는 것이다. 위너들은 말한다. 행복한 표정을 짓고 있는 사람들을 관찰해보라. 그들은 원하는 삶을 얻었기에 행복한가? 그렇지 않을 것이다. 원하는 삶을 살 확률을 차곡차곡 높이 쌓아가고 있다는 것이 행복해 그런 의구를 하고 있을 것이다. 꿈과 목표, 성공하는 삶의 확률을 높이고 싶다면 먼저 손에 쥔 돌을 놓아라. 지루한 자루 속으로 자청해서 들어가지 마라. 결정이 어려운 사람들의 이유. 첫째, 안정적인 직업이라는 환상 때문이다. 나는 많은 강연회를 통해 청년들의 고민을 생생하게 들어볼 기회를 가진다. 젊은 그들은 대부분 직업에 대한 불안을 갖고 있다. 안정적인 직업을 얻기 위해 청춘을 불사른다. 직업은 중요하다. 한두 번의 숙고와 선택으로 직업을 결정해서는 안 된다. 20대라는 젊은 나이에 안정적이라고 선택한 직업이 평생의 업이 될 리는 만무하다. 그럼에도 청년들은 한 번 선택한 직업을 얻기 위해 너무나 많은 에너지를 거기에 쏟는다. 그들에게 다른 길이 있다는 메시지는 의독경이다. 위너들은 말한다. 20대가 평생 직업을 선택하는 결정을 내리는데 적기일까? 전혀 그렇지 않다. 수많은 선택을 통해 다양한 시행착오가 가장 잘 어울리는 나이가 20대다. 이 시기에 강력한 질문은 내가 어떤 일을 좋아하는가다. 좋아하지 않는 일을 날마다 하기에는 인생이 너무 짧다는 상투적인 이유 때문이 아니다. 어떤 직업을 선택하든 간에 당신은 그 일을 진짜로 좋아하는 사람들과 경쟁해야 하기 때문이다. 진짜로 그 일을 좋아하는 사람과 어쩔 수 없이 그 일을 하는 사람 사이에 과연 경쟁이 가능하기는 할까? 탄탄한 직업을 얻기 위해서는 경쟁에서도 이겨야 한다. 내가 정말 좋아하고 잘하는 일을 찾아 떠나는 모험과 용기와 도전을 선택하지 않으면 절대 안정적인 직업을 얻을 수 없다. 둘째, 나중에 결정해도 된다는 착각 때문이다. 결정을 자꾸 미루는 이유는 자기 자신을 신뢰하지 못해서다. 중요한 결정을 미룰수록 현재의 삶은 취약해진다. 빨리 중요한 결정을 해야 한다는 압박감에 눌러 계속 고민과 생각만 많아진다. 이는 왜 이렇게 나는 우유부단할까? 라는 자책과 죄책감으로 이어지고 결국 꼭 내려야 할 중요한 결정이 불가능해지는 상황에 이르고 만다. 위너들은 말한다. 중요한 결정을 미루고 있다는 것은 그 결정을 내리지 않겠다는 결정을 내린 것이다. 아무런 결정도 내리지 않는 상태란 가능하지 않다. 결정을 내리지 않는 것 자체가 하나의 결정이기 때문이다. 결정을 미루고 있다는 것은 모든 것을 기존에 해오던 대로 놔두겠다는 결정을 내린 것과 같아. 이런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삶은 어떻게 될까?
위너들은 당신의 목표가 움직이는 에스컬레이터 위에 있다고 상상해 볼 것을 주문한다. 목표를 물끄러미 바라만 보면 목표는 계속 당신에게서 멀어져 간다. 결정을 미루고 망설이는 동안 당신의 목표는 당신의 손이 미치지 않는 곳으로 사라지고 만다. 중요한 목표가 생겼다면 즉시 에스컬레이터에 올라타야 한다. 즉시 실행에 옮기는 결정을 내려야 한다. 셋째, 잘못된 결정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다. 하지만 잘못된 결정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어떤 특정한 결정을 내렸다는 것은 다른 대안들을 버렸다는 의미다. 잘못된 결정이 아니라 다른 결정을 내렸을 뿐이다. 여름 휴가를 바다로 떠날지 산으로 향할지 고민하다가 산행을 선택했다고 해보자. 그리고 산에서 보낼 열흘 내내 폭우가 몰아쳤다고 해보자. 이 결과를 두고 잘못된 결정을 내렸다고 자책할 일인가? 전혀 그렇지 않다. 산이 아니다. 바다로 떠났어야 할 멋진 휴가가 됐을지도 알 수 없다. 날씨는 눈부시게 맑았지만 식중독에 걸려 숙소 침대에 내내 누워있는 신세였을 수도 있다. 산으로 떠났는데 폭우 때문에 산장에 갇혔지만 그곳에서 평생의 인연을 만날 수도 있다. 잘못된 결정은 없다. 그러니 두려움도 없다. 위너들은 말한다. 생각만 해도 두근거리는 목표나 꿈이 있지 않은가? 적시 그걸 찾아 나서는 결정을 내리면 된다. 인생에서 그것 말고 성공에 이르는 다른 길은 없다. 그러니 신속하게 결정하라. 당신의 결정 근육을 키워나가라. 상주쌤 먼저 좀 읽어주세요. 제가 감기 걸려가지고. 네. 자신의 가치를 평가절하 하지 마라. 다음과 같이 상상해보라. 앞으로 몇 년 후 한 사람이 당신의 삶에 새롭게 등장할 것이다. 그는 당신의 집 열쇠와 자동차를 갖고 있을 것이다. 당신의 집에서 살고 당신의 식탁에 앉을 것이다. 그리고 당신이 열심히 일해 구입한 모든 물건, 당신이 아끼는 모든 물건을 사용할 것이다. 당신의 통장 거래 명세서를 읽고 당신이 지난 몇 년 동안 실제로 어떤 일을 했는지 체크할 것이다. 그는 당신의 침대에서 잠을 잘 것이다. 그는 다름 아닌 바로 몇 년 후의 당신이다. 당신이 오늘 내리는 결정과 오늘 실행에 옮긴 일, 오늘 포기한 일들이 몇 년 후의 당신을 만들어낸다. 몇 년 후 당신을 찾아올 그는 어떤 모습일까?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친구들과 함께 지낼까? 수준 높은 삶을 누릴까? 충만한 삶을 사는 유쾌한 사람일까? 답은 오늘 당신이 선택한 결정에 달려 있다.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아무런 위험을 감수하지 않음으로써 자신을 보호한다. 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전혀 좋아하지 않는 무언가에 매달려 오늘을 살아낸다. 마음에 들지 않는 삶을 계속 견뎌내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위험이라는 사실을 간과한 채. 위너들은 말한다. 위험하지 않는 삶을 지금 살고 있는가? 그렇다면 당신은 더 아래로 떨어질 수 없는 바닥에 웅크려 있는 것이다. 위너들의 공통점은 결정은 신속하게 내리고 그 결정을 오랫동안 고수한다는 것이다. 평범한 사람들은 이와 반대로 행동한다. 결정을 내릴 때 오랫동안 망설이고 그 결정을 쉽게 뒤엎는다. 위너들이 신속하게 결정할 수 있는 이유는 아무런 결정을 내리지 않는 것보다는 차라리 나쁜 결정을 내리는 편이 인생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위너들은 말한다. 뚜껑을 열었을 때 그 결과가 항상 좋은 것이기를 기대하지 마라. 그런 기대가 결정을 미루게 하고 새로운 결정을 두려워하게 한다. 뚜껑을 열 때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몰라 가슴이 두근거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 결과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다. 신속한 결정의 열쇠는 자신의 가치를 아는 것이다. 자신의 가치를 분명하게 아는 사람은 쉽게 결정을 내리고 도전하고 깨지고 다시 일어설 줄 안다. 그것이 바로 성공하는 삶이다. 저 빼고 좀 읽어주세요, 진숙쌤. 실천 연습. 1. 신속하게 결정하는 능력을 훈련한다. 결정을 내릴 때마다 강화되는 근육이 있다고 상상한다. 식당에서 메뉴판을 15분 동안 들여다보고 나서는 가장 평범한 스파게티를 주문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 오늘부터 중요하지 않은 사소한 결정에는 30초 이상 쓰지 않는다.
이 결정을 내릴 때마다 스스로에게 질문한다. 지금 내리는 결정이 나와 내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어줄까? 이를 통해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법을 배운다. 3. 다음의 질문에 대한 답을 주기적으로 노트에 적는다. 5년 후 어떤 사람이 되고자 하는가? 5년 후 무슨 일을 하려 하는가? 5년 후 무엇을 소유하고자 하는가? 그런 다음 기록한 답들을 방해하는 평소 행동이나 습관의 목록을 만들어 적어 넣는다. 그러면 그것들과 이별할 방법들이 자연스럽게 떠오를 것이다. 4. 오래전부터 미루어온 어려운 결정이 있는지 살펴본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 미루어 두었던 결정에 도움을 줄 사람이 떠오를 것이다. 그들의 조언과 경험을 공유할 방법을 모색해 본다. 마지막으로 미뤄온 결정을 내려야 할 데드라인을 정해 노트에 정리한다. 두 번째 습관, 배우고 성장하라. 고대 인도의 창조 설화에 따르면 신은 가장 먼저 조개 하나를 만들었고 그 조개를 바다의 바닥에 놓아두었다. 조개는 그 고요한 심해에서 생동감 없는 삶을 살았다. 하루 종일 입을 열어 약간의 바닷물을 흘러 들어오게 한 다음 다시 입을 닫는 것 외에는 할 일이 없었다. 그 다음 신은 독수리를 창조해 하늘을 날아 가장 높은 산의 정상까지 올라갈 자유를 주었다. 독수리는 마음만 먹으면 어디든 도달할 수 있었다. 단 이러한 자유를 누리기 위해 한 가지 대가를 치러야 했다. 다시 말해 독수리는 날마다 먹잇감을 얻기 위해 투쟁해야만 했다. 독수리에게는 아무것도 거저 주지 않았다. 새끼가 있는 독수리는 충분한 먹이를 마련하기 위해 해가 져도 사냥을 해야 했다. 하지만 독수리는 그 대가를 기꺼이 치렀다. 마지막으로 신은 인간을 창조한 뒤 처음에는 조개에게 그 다음에는 독수리에게 데려갔다. 그러고 난 후 인간에게 두 개의 삶 중 하나를 선택할 것을 지시했다. 다음 읽어주세요. 넘어가 버렸다. 제가 다음에 읽을게요. 상준쌤. 아, 네. 삶을 확장하라. 우리는 이처럼 두 가지 삶의 유형 중 하나를 선택할 권리를 부여받았다. 조개의 삶은 자신의 지평을 확장시킬 기회를 간과하는 사람들을 상징한다. 성공하게 돼가 나폴레온 힐은 이렇게 말했다. 어떤 사람들은 과식 탓에 일찍 죽고, 어떤 사람들은 과음으로 일찍 세상을 뜬다. 또 어떤 사람들은 할 일이 없어 빨리 늙어 죽는다. 독수리의 삶을 선택한 사람은 분명 쉽지 않은 길을 가야 한다. 이 험난한 길을 완주하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다고 위너들은 설명한다. 당신은 배우고 성장할 기회를 얻으면 진심으로 기뻐하는가? 그렇다면 당신은 독수리의 자유를 선택한 사람이다. 성공하는 사람들이 왜 한결같이 탐독가인 줄 아는가? 배우고 생존하고 번영하고 확장하는데 독서만큼 가성비가 좋은 방법이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성공하는 삶이란 특별할 것이 없다. 똑같이 주어진 시간 안에서 더 많이 배우고 더 많이 성장하는 삶, 그것이 가장 성공한 삶이다. 성장은 유전자 코드의 핵심이다. 살아있다의 정의는 무엇인가? 바로 성장한다는 것이다. 그렇다. 살아있는 모든 것은 성장한다. 바닷속 산호를 떠올려 보라. 산호가 성장과 변화를 멈추면 죽어 있는 돌일 뿐이다. 따라서 성장은 생명의 원칙이다. 키가 자라고 몸무게가 커지는 단순한 물리적 성장이 전부가 아니다. 목표를 향한 성장, 즉 진화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진화는 생존 능력을 키우기 위한 성장, 발전해 나가기 위한 성장이다. 아이들을 관찰해보라. 그러면 평생에 걸쳐 성장하고 배우는 것이 인간의 본성임을 알게 된다. 아이들은 끊임없이 탐구하고 새로운 것에 겁없는 호기심을 나타내고 적극적인 경험을 강렬하게 추구한다. 아이들은 모험을 즐긴다. 몸을 사리지 않는다. 재밌고 신이 나기만 하면 넘어져 무릎이 까지는 것쯤은 문제가 전혀 되지 않는다. 내가 지금껏 만난 위너들은 모두 아이들처럼 뜨겁게 배우는 사람들이었다. 그들의 독서는 조용하지 않다. 그들의 독서는 요란하고 맹렬하고 활기에 넘친다. 마치 책을 통째로 씹어먹는 괴물 같다. 사람들과의 토론을 즐기고 그 누구보다
퀴즈를 좋아한다. 찾아낸 답이 오답일지 몰라 내놓기 망설이는 행동 따위는 꿈에도 하지 않는다. 그들은 끊임없이 뭔가를 읽고 쓰고 내놓는다. 더 나은 답과 결론이 나타나면 과거의 답을 꺼리낌 없이 휴지통에 던져버린다. 위너들은 말한다. 배움과 성장을 즐기는 사람이 성공할 확률이 높은 이유는 그 과정을 통해 인생을 수정하는 것이 두려움이 아니라 얼마나 즐거운 일인지를 알게 되기 때문이다. 배움과 성장이 없으면 변화는 일어나지 않는다. 입을 여닫는 일로 평생 보내는 족에는 변화가 어떤 말인지조차 알지 못한다. 위너들은 다시 말한다. 배움과 성장을 멈추면 삶은 공허해진다. 욕구가 충족되지 않기 때문이다. 충족되지 않은 욕구는 삶의 기쁨과 에너지를 앗아간다. 배움과 성장이 정지한 상태란 존재할 수 없다. 비단 개인뿐 아니라 경제, 정치, 문화 등 인류의 사회 시스템과 영리를 추구하는 기업들은 모두 성장 아니면 쇠퇴의 길을 걷고 있다. 일정한 수준에 이르러 이제 그만 성장해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을 갖는 순간부터 지구상의 모든 것은 취약해지기 시작한다. 위기 경영의 대가인 에드워드 태밍 박사는 이렇게 말했다. 탁월함이란 매우 높고 특별한 수준에 이른 것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생동감이 넘치는 다이내믹한 프로세스를 거치면서 지속적으로 개선되는 그것을 우리는 탁월함이라 부른다. 배움과 성장은 인류 진화의 근본 원리다. 이를 거스르는 사람이 성공한 사례는 없다. 나아가 배움과 성장은 인간 삶의 진정한 의미다. 위너들은 말한다. 마약, 술, 담배, 도박에서 얻는 쾌락보다 100배는 더 짜릿한 희열을 꾸준히 배우고 성장할 때 얻을 수 있다. 다만 그 희열을 경험해본 사람이 아직까지 많지 않을 뿐이다. 이는 행복과 성공을 얻는 사람이 언제나 소수인 이유 또한 명쾌하게 설명해준다. 그렇다면 왜 많은 사람이 배움과 성장을 포기하는 것일까? 첫째, 자신이 더 이상 나아질 수 없다는 체념 때문이다. 열심히 해도 별로 좋아지는 것 같진 않다는 느낌이 그동안의 노력을 시간 낭비로 폄하시킨다. 하지만 영국의 가수 데이비드 보이는 이렇게 말했다. 당신이 더 이상 나아질 수 없다고 생각하는 날, 그날부터 당신은 항상 같은 노래만 부르기 시작한다. 그렇다. 삶이 나아지지 않는 이유는, 삶이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계속 같은 자리를 맴도는 이유는 당신이 더 나아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어제와 똑같은 삶을 오늘과 내일도 반복하기 때문이다. 둘째, 배움과 성장이 없어도 삶에 전혀 해롭지 않은 느낌을 갖기 때문이다. 나이가 많아서, 회사 일이 바빠서, 학력이 짧아서 배우고 성장할 기회가 없다는 생각이 우리를 정형화된 행동 패턴에 고착시킨다. 위너들은 말한다. 이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중독은 낮은 수준의 삶에 집착하는 것이다.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태도는 마땅히 누려야 할 수준보다 한참 낮은 수준의 삶에 머물러 있으면서 성공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을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조롱하는 것이다. 멀어질 것인가, 가까워질 것인가. 뜨거운 물이 가득 담긴 냄비에 개구리를 넣으면 개구리는 즉시 냄비 밖으로 점프해 탈출한다. 하지만 차가운 물이 담긴 냄비에 개구리를 넣은 다음 천천히 가열을 시작하면 긴장을 풀고 물이 천천히 따뜻해져 가는 것을 즐기던 개구리는 곧 끓는 물에 삼킬 것이다. 인간의 삶도 개구리와 마찬가지다. 삶에서 많은 일은 천천히 전개된다. 당신이 아침에 눈을 떴는데 갑자기 6만 달러의 빚이 생겼다면 당신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위기를 탈출할 궁리를 시작할 것이다. 하지만 오늘 80센트, 내일 1달러 등과 같은 식으로 빚이 조금씩 늘어간다면 이를 대수롭지 않게 여길 것이다. 삶에서 모든 일은 합산으로 나타난다. 조금씩 빚을 지면 어느 날 갑자기 가난해질 것이고 조금씩 저축을 하면 어느 날 문득 부자가 되어 있을 것이다. 하루아침에 몸무게가 30kg이 불어나는 경우는 인생에서 일어나지 않는다. 반면에 하루에 1kg씩 늘어나는 경우는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 작은 변화들이 합산되어 인생의 질을 완전히 바꿔놓는다. 목표에 근접하게 만들거나 목표에서 멀어지게 만든다.
그 중간은 없다. 따라서 우리는 항상 스스로에게 물어야 한다. 나는 지금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배움과 성장은 조금씩 조금씩 우리를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어간다. 우리가 오늘 사과를 하나 먹든 초콜릿 바를 하나 먹든 좋은 책을 한 권 읽든 TV 드라마를 보든 10달러를 절약하든 10달러를 써버리든 간에 지금 당장은 아무런 차이가 없어 보인다. 하지만 10년이 지나면 이 둘 사이의 커다란 차이가 눈으로 뚜렷하게 확인된다. 초콜릿, 드라마, 그리고 지출은 비만, 단편적인 사고, 빈곤으로 이어진다. 과일, 좋은 책, 그리고 절약은 건강, 지식, 경제적 안정으로 이어진다. 삶은 우리가 내린 모든 결정의 총합이다. 1%의 기적. 미국 농구 역사상 가장 성공한 코치는 팻 라일리다. 1986년 그가 맡았던 LA 레이커스 팀의 선수들은 아무리 노력해도 더 이상 성적을 끌어올릴 수 없을 것이라는 우울한 체념에 물들어 있었다. 팻 라일리는 선수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각자 1%씩만 기량을 끌어올리자. 1%는 코드 숨이 나올 만큼 작은 수치처럼 보였다. 하지만 라일리는 선수들에게 다음과 같은 계산을 보여주었다. 우리 팀이 12명이 농구의 5가지 요소에서 각각 1%씩 기량을 향상시키면 팀 전체의 경기력이 무려 60%나 증가한다. 농구 같은 팀 경기에서는 10%만 끌어올려도 충분히 우승할 수 있다. 라일리의 말에 선수들은 점점 자신감을 보였다. 1%는 달성 가능한 목표처럼 보였다. 마침내 팀은 어렵지 않게 우승을 거머쥐었다. 인생도 마찬가지다. 농구 경기가 5명이 뛰는 팀 스포츠인 것처럼 인생에도 5개의 포지션이 존재한다. 건강, 인간관계, 재무상태, 감정상태, 그리고 직장 업무에서 1%씩만 그 효율성을 올리겠다는 결심을 해보라. 1년만 이를 꾸준히 실행에 옮길 수 있다면 당신의 삶의 체력과 실력은 정상권에 올라 있을 것이다. 상준쌤 요거 제- 뒤에 마법의 무리학. 프랑스 애니메이션 아스테릭스의 주인공 아스테릭스는 마시면 슈퍼파워가 생기는 마법 무리학이 다 떨어지자 그 레시피를 찾기 위해 모험을 떠난다. 당신에게도 성공하려면 마법의 무리학이 필요하다. 그것은 다름 아닌 당신에게 무의식적으로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독서, 일기 쓰기, 세미나 참석, 산책과 운동이다. 이 약들은 어려운 상황이 닥칠 때마다 당신을 구원할 것이다. 위너들은 말한다. 퀴즈 대회에서는 현재 라운드에 정답을 맞춰야 계속해서 다음 라운드로 진출한다. 인생도 마찬가지다. 한 계단 한 계단 올라서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현명한 답을 제시해야 한다. 배움과 성장만이 그 답을 찾는 유일한 방법이다. 우리에게는 본보기가 되어주는 사람, 영감을 주는 책, 실수를 반성하고 자신감 회복을 돕는 일기가 필요하다. 새로운 길을 제시해주고 동기를 부여해주는 세미나와 강연이 필요하다. 배움과 성장은 결코 우리를 배신하지 않는다. 매일, 매주, 매달, 매년이 지날 때마다 과거의 자신과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그만큼 당신이 원하는 모습에 가까워진다. 아스테릭스처럼 마법의 무력을 찾아 모험을 떠날 필요 없다. 당신이 간절히 원하는 마법의 모략은 언제나 당신 곁에서 당신을 기다리고 있다. 실천 연습까지 하면 될까요? 실천 연습까지 네, 해주세요. 다 읽어주세요. 매달 나의 롤모델이 추천하는 책을 최소한 2권 이상 읽을 것이다. 종종 일주일에 2권 읽는 마법도 부려볼 것이다. 함께 모여 공부하는 커뮤니티를 관심 있게 찾아볼 것이다. 지금까지 써온 성공 일기 외에 2개의 일기를 추가한다. 그중 하나는 깨달음 일기다. 나의 모든 실수 및 실수를 통해 얻은 교훈을 깨달음 일기에 기록한다. 그리고 모든 새로운 아이디어를 아이디어 일기에 기록한다. 언젠가 꼭 만나볼 멘토 10명을 정해 리스트를 작성해둔 다음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할 것이다. SNS 미디어 시대에 만날 수 있는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 이 사실을 잊지 않을 것이다. 감사합니다. 저희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은 3번째 습관, 시간과 함께 뛰어라 읽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셨습니다. 사진 찍고 아, 맞네. 마칠게요. 사진. 영지쌤이 부겸색 하셨어요? 우리 생활이야. 네, 저희 사진 찍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머리 엉망이. 멋진데요? 아, 이 생얼을 다 보여줘서 안 되는데. 아, 괜찮아요. 우리에겐 저기 화장 기능이 있잖아요. 여기 줌에. 알겠습니다. 미연님 오늘 처음 오셨는데 혹시 얘기 한마디 하실 수 있으실까요? 이렇게 해도 될까요? 네. 네네. 네, 편하신 대로 하시면 됩니다. 네. 어떤 얘기? 아니, 뭐, 어, 목소리도 들려주시고. 네, 일단 반갑습니다. 네. 아니, 낭독을 어떤 식으로 하는지 궁금해가지고 한 번도 안 들어봐서, 그래서, 오늘 이제, 이렇게 하는구나라고 좀 느꼈고, 이렇게, 그냥 책이 없어도 이제 쏙쏙 들리네요. 그쵸. 네. 네, 오디오북 같은 느낌이죠. 네. 그래서, 저도 참여하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로 책을 주문했네요. 환영합니다. 아,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열심히 한번 참여해서 같이, 좋은 또 성장의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환영합니다. 오늘 책 읽은 부분이 딱 제 소름 아니에요? 책을 맞아. 최소 2권 이상 읽고 함께 모여 커뮤니티를 뭐 공부하는 커뮤니티에 아, 일기만 쓰면 되겠네요, 그죠? 일기. 일기 안 우리가 제일 부족한 게 뭐냐면 쓰기를 안 해. 쓰기를 해야 돼요. 읽기까지는 잘하는데 쓰기를 하셔야 돼요. 이제 블로그랑 저 SNS에 쓰세요. 쓰세요. 쓰게 합시다. 실천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권미연님 사진을 보니까 그 정준호 씨 와이프 이름 뭐지? 그분이랑 같은 것 같아. 오, 그래 좀 이미지가 좀 비슷하다. 연예인 하전. 아니세요? 신발입니다. 하전. 이름 물론, 성이 생각 안 네, 난다. 그 정도는 다 알고 있어. 우리 사진을 이렇게 매일 이렇게 보다 보면 이제 알아요, 대충. 이제 우리. 화면에 이렇게 돼가 있거든요. 놉니다. 물귀신 같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날 되시고요. 네, 오늘도 좋은 날 행복한 하루 되세요. 보내세요. 네, 좋은 날 하루 되세요.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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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